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협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2025 국방수권법 NDAA에 담긴 주한미군과 한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 법안이 단순히 국방 예산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협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5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특히 확장 억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며 해구산을 포함한 방위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 의회는 단순히 숫자만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한미 간의 핵협의 및 전략적 기획 강화, 위기 상황 대응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던 인물로 이번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DAA의 여러 항목들은 분명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부터 전투함정 조달 계획, 심지어 군인의 복지까지 세세하게 다뤄진 이 법안은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질 것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동북아 주요국인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미국의 결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주한미군 유지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축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일본은 이를 자국 안보와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주한미군 유지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일부는 미묘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한미동맹이 너무 강화될 경우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동맹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죠. 이는 일본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 및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가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의 일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확대될수록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아시아에 냉전적 사고방식을 재도입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 결정과 2025 NDAA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즉각 반응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결정을 북침 전쟁을 위한 군사적 음모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주한미군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 강화를 자신들의 체제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입지를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도발로 대응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북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2023년에 전면적 핵무력 강화를 선언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번 NDAA에 포함된 한미 간의 핵협의 강화 방침을 겨냥해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는 선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더 키울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데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를 낳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NDAA를 구실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 대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미동맹의 강화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도 자제와 균형 외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한국을 자신의 외교 전략에 포함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처럼 보였던 한미 동맹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한국 내외에서는 큰 우려가 일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NDAA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숫자를 유지할 뿐 아니라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한국이 충분히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관계가 한때 경색될 뻔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위기 상황 시 한미 간 핵협의 절차와 전략 기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양국의 신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의 수준을 넘어 양국이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NDAA는 한미 간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상과 같은 국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갈등과 예산 협상 문제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양당의 협력으로 최종 단일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다시 한번 그 강력한 유대감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되었죠. 이번 2025 국방수권법안은 단순히 주한미군 병력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을 넘어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의와 미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의 보루로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한미 간의 군사적 신뢰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동맹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과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경제적 활력을 얻었고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계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NDAA를 통해 확장 억제가 더 구체화되고 강화됨에 따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요? 먼저 자주국방의 필요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 무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자신들의 승리로 간주하고 더욱 과감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에 대응해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며 이는 지역 내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미동맹의 일부가 아니라 동북아 안정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복잡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점점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균형 외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유지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더욱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양국 국민 간의 신뢰와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동맹은 정부와 군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의 진정한 힘은 양국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할 때 동맹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가족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 활동, 한미 청년 간의 문화 및 학술 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진정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2025 국방수권법안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재확인과 함께 동북아 안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맹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